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참 다사다난한 한 주였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을 점점 좀 좁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조바심이 생기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락할 핑계와 명분을 좀 계속 찾아내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장중 부분에 먼저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자정을 무렵해서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먼저 노출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초반부의 변동성이 조금씩 계속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제 이것을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살짝 해외발에서 지금 커플링이 안 나오죠. 갭만 살짝 나왔다 그 갭만 들어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뉴스가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는 게 공식 집계가 되니까 올라갔었는데요. 이 이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철저하게 해외하고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올 때 주도는 바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2.5단계 격상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이 시장의 이 심리가 지배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한번 붙었다 하면 위쪽으로 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상한가가 뭐 6, 7번 풀리는데 그것을 또 상한가로 안착시키고 마무리한다. 라는 정도로까지 표현을 드렸는데 감정이 계속 지배하는 급변동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게 지금 10분봉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만약 3분봉으로 좀 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여기서 V자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2시 10분경쯤에서 대략 이게 2시 20분경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이때 바로 그 전에 먼저 아베에 대한 발언이 좀 됐었죠. 뭐 이거는 이제 단순 무식하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한테 호재가 아닐까 하는데 이제 니케이의 폭락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동반해서 급락 전환이 됐다가 바로 제자리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극심하게 이 감정에 지금 일희일비가 되는 시세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종목을 좀 끌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보유 시간이 좀 늘어지기에는 가지고 가기엔 참 만만치 않고 좀 어려운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점은 막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N자형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럼 N자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주이겠죠. 이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하나 있지만 개인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현물에 대한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매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아니었었죠. 코로나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뭐 코로나 부분과 공매도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됐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 쪽, 개인 쪽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뭔가의 포지션들을 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쪽, 오늘 금융대 쪽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지만 이 부분을 놓고 판단해 보면 여전히 고점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오늘 제가 예의 주시겠던 거는 최근에 보시면 이 외국인들 수급 가지고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 자체가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시장을 좀 올려주었던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확진자가 줄었을 때는 개인들이 이제 불을 지펴줬다고 한다면 지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되었고 연계금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형주 중심 쪽으로 업종대표 쪽으로 들어올 때 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해 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고점이 막혀 있는, 그러니까 하락 핑계,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사실 호재 핑계만 찾고 있는데 지금은 악재, 하락 핑계만 찾고 있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저는 사실 이제 종가를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종가상으로 양봉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이제 양봉이 나오는지 시가를 회복하는지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중간 쪽에서 현대차가 시장을 제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시간차로 다시 한번 고점에서 대롱도롱을 좀 나도 있다 대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피력이 됐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유자들이 한번 매도를 못하고 이 눌림을 기다렸다. 나는 장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똑같이 보다 N자형 패턴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화 성격과 함께 업황 자체의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죠. 동반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나도 기존의 대장이었습니다라고 보여줬던 모습에 LS의 흐름도 긍정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하고 조금 다르게요. 윗꼬리가 좀 적게 갈렸다는 부분과 내일 월요일날 시간차를 가지고 추가 상승이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적으로 보면 저희도 포트에 전자를 먼저 넣어놓고 먼저 시작했던 종목의 흐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노이즈가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봉을 만들어줬고 아직 물량이 정확하게 소외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대보 마그네틱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기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슈첼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가 방망이도 이번 주 사이트는 조금 길게 잡았다면 상승 부분에 다음 주는 더 짧게 잡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방금 전 났던 속보, 일본 아베 총리 사임 속보 등등등 원인으로 인해서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점을 계속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 3가지 있는데요. 리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첨보입니다. 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도 14.5%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네요. 가비아 같은 경우도 5%대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 3가지 AS도 좀 해보고 또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어제 부분에 이어서 리뷰를 다시 잡고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추가 상승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 지수와 이것이 지금 첨보의 차트인데요. 똑같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갭으로 지금 띄워주지 않으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 갭이 엉성하게 뜨니까 바로 갭을 매꾸러 들어오는 것이 반복이죠. 그러면 이제 첨보도 신고가 랠리 부분을 좀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갭을 매꾸러 들어갈 때 메꿨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부분보다는 이 패턴보다는 지금 현재 과열 형상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5만 5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탈할 경우는 이제는 익절가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 최고점에서 때리고 싶지만 확인 사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얘가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15만 5천 원은 사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제넥시랑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훼손한다면 매도 포인트로 과열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차 쪽으로 업황 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조금 마디가 남아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업황을 좀 표현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업황 자체가 추가 이제 주도권을 좀 잡아보고는 싶어 하는데요. 좀 약해요.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무 같은 경우는 익절가를 좀 잡지 말고 바로 이 부분 빠르게 지금 현재 종가 기준에서 좀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비아인데요. 가비아가 왜냐하면 이제 2가지 부분의 재료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재택근무 쪽의 확산 부분에서 대장에서 후발주자를 받은 다음에 오늘 먼저 쉬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분 평가 이익밖에 없어요. 라는 표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주말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죠. 정부에서 발언도 이번 주말에 고비와 다음 주 주초 고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지금 재료상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다시 좀 더 끌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도로 빠져나와야 될 자리는 여기 16,100원을 기점으로 트레이딩 쪽 빠져나와야 될 매도 자리 손절이 됐건 실제적으로 포트에서 제외해야 될 자리를 16,100원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급이 계속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핑계를 찾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바뀌는 수급의 특징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그럴 경우 더 혼돈만동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장 굵직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관, 바로 코스피 시장 쪽 중심 쪽이나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확산이 되는지가 필요합니다. 자, 확산이 되면요. 실제 종목 힘은 개별 종목 힘이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겠고요. 이 부분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종목도 점점 다중고점 형태를 계속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업황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폐기물하고 여전히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 반복을 하죠. 급락해서 나는 그래도 그냥
급락을 그냥 보고 있긴 싫다. 공포를 좀 잡겠다.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꼭 지수사 표현을 좀 드리고 있죠. 그쪽으로 계속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기준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먼저 쉬었던 녀석을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포스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시면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전형적으로 N자형 패턴을 좀 내려왔죠. 업황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시장이 방어 성격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하락 부분 매수 포인트, 이건 눌림목이 아니겠네요. 하락을 이용해서 18만 5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앞에서 LS의 오늘 특징을 보았다라면 LS 일렉트로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가 흔들려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프로그램상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호가 부분은 이제 거래량으로 인해서 시세가 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관점에 매매 트레이딩 하겠고요. 네, 이렇게 말씀 시간 관계상 두 종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